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중력파 천문학 예. 그걸 또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중력파 천문학도 사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예, 그 측면을 이제 다 다루시면서 이제 관련된 분 또는 관련되지 않았지만 이제 계속 포섭을 하셔가지고 그 분야를 키워 오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런 큰 연구단을 이제 이끌고 계시는데요. 중력파 천문학의 이제 시작은 아까 이제 시타에 포닥으로 계셨을 때부터 이제 그 거대 블랙홀부터 관심이 생기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진행되신 건지. 그러니까 중력파라는 키워드 자체는 내가 논문에서 쓴 건 굉장히 여러 번 있었거든요. 예. 왜냐하면 스텔라 다이나믹스하고는 사실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. 예, 그렇죠. 그런데 이제 내가 썼던 거는 주로 뭐 그냥 이론적으로 아무튼 그게 어떤 에너지 디스페이션 메커니즘으로 그걸 사용한 거고, 내가 그 어떤 리얼리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그 산타바바라에 있을 때 그 갑자기 관심이 많이 커졌어요. 우선은 그때 조 테일러 교수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노벨상이 발표되던 날 내가 한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. 왜죠?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줄 사람이 없다고. 누가 누군지 내가 또 기자가요? 산타바바라에 있으니까 글로 전화해보라고 그래갖고 기자가 난 밤중에 전화 받아서 깜짝 놀랐어. 그랬는데 저 바이너리 펄사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건 시타 있을 때 같이 일했던 론 넬슨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여러 번 나하고 같이 얘기를 한 그런 오브젝트거든요. 그래서 그 노벨상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또 제리 브라운이라고 그 한국에 자주 오던 그분이 저 스토니 브록 교수가 계셨는데 그분이 아마 윌리 파울러 제자일 거예요. 근데 그분은 이제 주로 뭐 쿼크 이런 거 하시는 분들, 그러니까 뉴클리어 피직스, 파티클 피직스 하시는 분인데 이제 블랙홀 매스에 대한 세미나를 그때 또 와서 한 적이 있어요.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논문을 하나 썼어. 그것도 아마 그것도 한 일주일 걸렸던 것 같아, 그 논문을. 그냥 난 논문을 쓸 땐 되게 빨리 쓰는데 안 쓸 땐 잘 안 쓰지만. 저는 논문 빨리 쓰시는 분들 참 존경스러워요. 저는 뭐 하나 써도 2년씩 걸리는데.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몇 번 있었다는 거죠. 그래, 갑자기 생각이 나서. 근데 처음에는 그 논문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줬더니 뭐 재밌긴 한데 뭐 이렇게 논문이 단조로우냐. 그래갖고 이제 몇 주 거치면서 약간 좀 일반화시킨 논문으로 해서 낸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바이너리 블랙홀에 관한 거예요. 했었어요. 덴스 스텔라 시스템에서. 그러면 중력파가 뭐 필연적으로 중력 필연적으로 나오고 걔네들이 뭉쳐서 더 무거운 걸로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논문이었었는데 지금 보면 틀린 얘기도 되게 많은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2000년인가 2000년 내 일본 가기 직전인데 독일에서 무슨 심포지움을 하니까 거기 와서 좀 토크를 해달라고. 근데 그게 리사 심포지움이라는 거였었어요. 그러니까 리사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유럽 사람들이 하면서 그에 관련된 사이언티픽한 문제들. 몇 년도입니까? 2000년. 2000년에. 그 전해 1차 심포지움이었고 2차 심포지움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메일을 받아갖고 그래서 뭐 어쨌든 아주 영예스러운 거죠. 예, 그래서 갔더니 거기 킵손 교수도 앉아 있고
뭐 그 당시엔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 킵선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후에 나 그 사진을 나중에 이제 요새 퇴임하면서 그때 찍었던 사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보니까 중력파 쪽에 유명한 사람들은 다 있더라고 거기. 뭐 라이너 와이스 노벨상 받은 사람 또 딴 사람도 있고. 아무튼 그러고서 근데 그 심포지움에서 내가 발표했던 거는 뭐 나는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나는 거기서 굉장히 많은 대단한 임프레션을 받은 게 야, 중력파라는 거 진짜 이렇게 관측을 하는구나. 그래갖고 좀 실감을 느끼지. 놀래갖고서 이제 근데 그때는 갔다 바로 이제 일본 그 아카리 때문에 갔는데 아카리 하면서도 이제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. 한국에서는 지금 아무도 그러는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데 뭔가 좀 우리도 처음부터 좀 뛰어들어야 되지 않겠냐.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카리에서 돌아오고 그 다음 해인가 이제 사람들한테 연락하기 시작해갖고 뭐 동조해주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2003년에 정식으로 이제 중력파 연구회라는 걸 만들었죠. 근데 초창기에는 뭐 적외선 천문학 연구 비슷하게 그냥 뭐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아갖고 아마 첫 때인가 아마 첫 초기 미팅에 어느 대학에서 할 때 저도 거기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. 키아스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. 근데 하여튼 그런 자극이 이제 주어졌을 때 선생님께서 이미 그 전에 경험도 계시고 또 관심도 이미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게 공명이 일어서 하시는 거지. 저는 이제 포닥대 캘텍에서 제 옆방에 킵선 교수 연구실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둘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지만은 공명이 인 적이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중력파 망원경을 짓고 그것을 이제 활용해서 앞으로 중력파 천문학 시대가 열린다 막 이런 것을 그 홍보하던 그 본인이 옆에 계셨는데도 공명이 안 되었는데 선생님은 한 번에 그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뭐 굉장히 전혀 다른 걸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도 뭔가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. 있으니까 하는 거지. 그렇죠. 뭐 백그라운드 전혀 없는 걸 하는 건 쉽지가 않은 거죠. 2003년에 이제 시작하실 때 그때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어요? 그때는 이제 우리가 중력파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Numerical Relativity부터 해보자. 그래서 이제 여기 뭐 김진호 박사 그때 이제 Numerical Relativity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키스티에서도 좀 그때 이상민 박사가 키스티에 있었어요.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어요. 강공원 박사도 참석을 했겠죠. 그래서 저 이상민 박사가 거기에 TO를 하나 놨는데 그때 이제 강공원 박사가 거기 그 자리에 간 거죠. 그 강공원 박사는 원래 이제 블랙홀 하던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 그때는 키아스에 있을 때인데 강공원 박사. 그 모임의 정식 이름이 한국 중력파 연구회. 뭐 근데 Korean Gravitational Wave Group. 그 연구회.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Numerical Relativity. 일종의 스타디 그룹이었었죠. 스타디 그룹 하셨고 이제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어떤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. 라이고의 멤버로 다 이제 2009년에 가입을 했고. 그거 이제 선생님께서 어떻게 컨택을 하셨겠죠? 물론 내가 하긴 했지만 그 옆에서 도와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.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은 2003년에 그게 결성되고 2005년인가부터 APCTP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키스트에서도 지원을 해줘서 서머스쿨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 사람을 키워야겠다 그래갖고. 근데 서머스쿨에
왔던 사람 중에서 이제 라이고 리더십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. 아, 스피커로. 예. 예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아 당신들도 충분히 가입을 할 수 있겠다. 그러면서 이제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어요. 권고를 했군요. 예. 그래서 그게 권고를 받은 게 아마 2008년인가 그럴 거고. 예. 그러고 바로 1년 준비해서 2009년 여름에 거기 가서 이제 총회에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. 그걸 예. 우리가 어떤 일로 어떻게 참여를 하겠다. 예. 그래서 그 2009년에 어프로브가 되고 정식으로 이제 멤버십에 들어간 건 2010년부터 들어간 거죠. 예. 그거 얼마 안 있다, 그러니까 한 5년 있다가 중력파가 발견된 거죠. 아, 그럴까요? 중력파 발견된 게 2015년. 2015년이에요. 예. 벌써 이렇게 오래됐나요? 어나운스는 2016년에 됐지만 2015년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. 그렇죠. 2015년 9월 예. 9월에 정말 그 물리학과 천문학에서 좀 보기 드문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죠. 예. 예. 그리고 그때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난 그래서 기자들이 약간 좀 크리티컬하게 나올 줄 알았었어요. 왜 그런가 하면은 니네들이 한 게 뭐냐. 뭐 당연히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. 뭐 아직은 이제 큰 컨트리뷰션을 할 시간이 안 되긴 했죠.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에 이제 그 페이퍼에 오서로 다 들어갔고 한국 사람들도.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보내지는 않거든요. 뭔가 컨트리뷰션을 하니까. 그렇죠. 데이터 애널리시스라든지 이런 분야에 이제 다. 네. 사실은 1000명이 넘으니까 뭐 그 중에서 한 사람의 기여도를 높다고 주장할 만한 사람 몇 명이나 돼서 거기. 그럼 한국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예. 그 중력파 정말 지금 이제 라이고에 가입된 거죠. 예. 라이고 그룹에서는 한국 측 참여자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?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해서 거기 중력파 데이터를 갖고 파라미터를 구하는 건데 물론 그 소프트웨어가 다 돼 있으니까 실제 논문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로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된 분야 같은 것들 새로운 것들을 좀 더 계속 해보고 뭐 그런 것들을 나중 저 소프트웨어에 포함시킬 수 있게 포함시키기도 하고 포함시킬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디텍터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 그래갖고 거기 검출기에 나오는 신호 중에 가짜 신호가 더 많거든요. 그러니까 가짜 신호를 걸러내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뭐 그다음 테스트하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게 두 번째로 많고 현재 분석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거죠. 앞으로도 개선을 계속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그 데이터를 갖고 뭐 파라미터를 찾고 이러는 건 이미 꽤 오래 전에 다 픽스된 프로그램 갖고 하는 거고. 저는 2021년에 이제 정년을 하셨는데 지금 그 연구 사업 하시는 거는 그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? 중력파 우주연구단. 중력파 우주연구단. 그러니까 약간 좀 제목 자체는 굉장히 브로드한 거고. 중력파 우주를 연구하는. 그것은 언제 시작됐죠? 2021년 7월. 내 정년 퇴임하기 2달 전. 퇴임하기 직전에 시작하셨구나. 선정은 이제 그보다 훨씬 먼저. 그러면은 그 연구단직은 현재 액티비티 좀 소개해 주시죠. 뭐 아마 학회에서 여러 번 발표된 거는 주로 이제 그 7DT에 관한 거죠. 7DT는 7차원적 망원경이라 그래서 그 중력파 나온 다음에 트랜지언트를 빨리 찾아갖고 뭐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커브를 만들고 뭐 그런 걸 하겠다는 건데 뭐 내가 보기엔 그 중력파를 낸 그 천체가 이제 합체를 할 때 어떤 그 가시광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그걸로
어떤 건지 아이덴티파이도 할 수 예, 있고 예. 그러니까 예.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너리가 충돌을 한 거니까 충돌하기 전 상황이 어땠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. 예, 그러니까 동정을 하면은 이제 그 전 상황을 또 예, 볼 그러니까 수가 얘가 있으니까. 중성자별이었는데 뭐 이렇게 충돌하는지 이렇게 충돌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. 왜 그 거리를 측정할 적에. 그 이제 이 경사, 예, 인클리네이션에 그걸 따라서.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고. 근데 과학적으로도 알 수가 있나요? 과학적으로 이제 그 in principle 알 수 있죠. 근데 물론 얼마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.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마레이가 나왔다는 거의 이런 거거든요. 예. 근데 감마레이가 안 나왔으면 요 얼마 정도 기울어져 있는 건데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빛의 파장 갖고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이제 좀 컨스트레인 할 수 있고. 그 뭐죠? 자전축 방향으로, 예, 공전축. 공전축 방향으로 Z 방향으로 보게 되면은 감마레이를 보고 그러면 이제 약간 기울어지면은 기울어진 감마레이는 전혀 못 보고 그 킬로노바만 보고. 토루스나 이제 디스크를 통해서 뭐 그것을 비롯해서 그거는 이제 당장 뭐 허블 상수를 측정한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가 있는 거고. 그렇지 않고 다른 뭐 킬로노바 피직스 자체도 이제 그건 어쨌든 광학 관측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니까. 중력파 천문학을 이제 중력파 천문학이란 말이 애초에는 이제 없었고 어쨌든 중력파를 관측을 이제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일반 상대론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관측이 돼야 되는 거고 관측이 됐을 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쓰고 있는 이 중력 이론을 확인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만한 가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현상이 관측이 되고 그 관측 개수가 늘어나고 이런 중력파를 낼 수 있는 실제 상황이라는 것이 다양해지고 하면서 점점 거기서 많은 그 어떤 물리적인 지식을 그럼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물리적인 지식도 있지만 천체 물리학적인 지식을 보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. 에스피지컬한 그런 현상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어떤 다른 사이언스도 할 수가 있고. 그래서 이미 아마 그 매시브 스텔라 에볼루션에는 굉장히 임팩트가 커진 것 같고, 왜냐하면 블랙홀이 언제 만들어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뭐 계산만 했었지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, 블랙홀의 매스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은 거의 모르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 매시브 스텔라 에볼루션 하는 사람들은 뭐 굉장히 뭐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느 에서 뭐 우리가 은하를 동정하면 뭐 엘리프티컬 갤럭시에서 나오는지 스파이럴 갤럭시에서 나오는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예, 중력파 천문학이 이제 멀티 메신저 사이언스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의 그 에스트로피직스를 굉장히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분야가 새로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그게 두 개의 세부 과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세븐디티에 관련된 거, 하나는 내가 하고 있는 건 중력파 주로 이제 이론에 관한 것들이 나는 뭐 관측 같은 건 잘 모르니까.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게 뭐 굉장히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웨이폼 자체도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. 근데 여전히 지금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됐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 충돌 직전의 것만 관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별 문제 없이 쓰고 있는 그런 건데 이제 앞으로 마치 저기 천문학의 다파장 천문학이 과거에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. 그것처럼 이제 다파장 중력파 천문학이 이제 굉장히 커질 거예요. 지금은 다 굉장히 좁은 영역의 파장만 관측하고 있는데, 그러면 이제 그 충돌하기 훨씬 전부터, 뭐 1년 전부터 관측을 할 수 있고, 그러면은 얘네들을 어떤 그 광학적인 그런 데이터 없이도 어느 은하에서 오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. 아주 알아낼 수가 있어.
그러면은 그야말로 그 저기 거래에 대한 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될 거예요. 예, 그거는 굉장한 임팩트가 예. 있겠는데요. 예. 그런데 물론 뭐 그런 디텍터들이 이제 실제로 건설되려면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잘 모르지만 어차피 굉장히 영한 분야고 예,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뭐 사전 이론 연구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. 우리.